제주도 바닷가에 자리 잡은 작은 어촌마을 해랑리. 이른 아침 검은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에는 김순자 할머니의 발자국만이 고요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73의 나이에도 여전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해녀였죠. 순자 할머니는 물질 도구를 하나씩 챙기며 바다를 바라봅니다. 바다는 오늘도 잔잔했습니다. 바다가 잔잔하니 오늘은 수확이 좋겠네. 순자 할머니는 검은 고무 잠수복을 입고 물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어요. 아픈 무릎을 주무르면서도 바다를 향한 눈빛은 여전히 젊은이처럼 빛났습니다. 물질은 순자 할머니의 삶 그 자체였어요. 마을의 다른 해녀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 하나둘 물질을 그만두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주 바다가 내 집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어. 순자 할머니의 외동딸 미영은 오래전 서울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대학 진학 때문이었고 그 후엔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죠. 이제는 1년에 두어 번 명절 때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딸은 종종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서울로 올라오세요라고 말하곤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매번 웃으며 거절했어요. 내가 서울 가서 뭐 하겠니? 내 삶은 이 바다에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바다와 함께 시작해서 바다와 함께 끝났습니다. 간혹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면 집에 머물며 그물을 손질하거나 해산물을 말리기도 했지만 날씨가 허락하는 한매일 바다로 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를 바다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물질을 시작해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그녀는 제주 바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어느 곳에 전복이 많이 숨어 있는지, 어느 시기에 해삼이 풍부한지, 심지어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도 바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자 일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바닷속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파란 빛이 흩어지는 물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자유를 느꼈죠. 나이든 몸이 물속에서는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해초가 춤추는 얕은 바다를 지나 좀 더 깊은 곳으로 향하던 순간 멀리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호기심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어린 돌고래 한 마리가 어부들의 그물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잠시 멈췄습니다. 어린 돌고래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물에 걸린 채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움직일수록 더 단단히 얽히기만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돌고래가 겁에 질려 더 심하게 몸부림치자 할머니는 잠시 거리를 두었습니다. 괜찮아, 도와줄게. 진정해. 마치 알아들을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죠.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옆구리에 항상 차고 다니던 칼을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 해산물을 채취하며 사용했던 작은 칼이었어요. 돌고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할머니는 천천히 그물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물속에서 호흡을 참으며 작업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몇 번이고 수면으로 올라가 숨을 고른 후 다시 내려가길 반복했습니다. 돌고래의 지느러미 근처 그물을 자르던 중 그만 손이 미끄러져 칼이 돌고래의 등 지느러미를 스쳤어요. 돌고래가 놀라 움찔했고 물속에 옅은 피가 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사과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작업을 이어갔어요. 마침내 마지막 그물 조각이 잘렸고 돌고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달아나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 앞에서 잠시 머물더니 마치 감사의 인사를 전하듯 가볍게 원을 그리며 헤엄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깊은 바다로 사라졌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날의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제각각이었죠.
아이고, 위험했겠네. 돌고래도 커다란 놈인데. 그래도 운이 좋았네. 그물에 걸린 돌고래가 사람 공격한 일도 있다던데. 돌고래는 영리한 동물이라고 하잖아. 아마 할머니가 도와준다는 걸 알았을 거야. 그 후로 며칠 동안 마을 앞바다에 돌고래 한 마리가 나타나 머물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게 자신이 구해준 돌고래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물질을 나갈 때마다 멀리서 따라오는 실루엣을 느꼈어요. 가끔은 해변에서 멸치를 조금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돌고래는 마치 춤을 추듯 물 위로 뛰어올랐다 사라지곤 했어요. 내가 멸치 좀 줬다고 이렇게 좋아하네. 순자 할머니는 혼잣말로 웃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돌고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돌고래였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에 그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가끔 바다를 바라볼 때면 돌고래의 영리한 눈과 등지느러미의 상처가 떠올랐어요. 잘 지내고 있겠지? 순자 할머니는 바다에 그런 질문을 던지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만남은 할머니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비록 짧은 교감이었지만 바다가 선물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제주의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그리고 다시 봄으로 변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76, 무릎은 예전보다 더 아프고 숨도 조금 더 차게 되었지만 여전히 바다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딸 미영은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쉬셔야 해요. 서울에 방도 하나 마련해 놨어요.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순자 할머니는 그런 전화가 올 때마다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다에서의 물질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젊은 해녀들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었고 함께 물질하던 친구들은 하나둘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에 남은 해녀는 이제 5명밖에 없었죠. 우리 순자야, 너도 이제 그만 바다는 접어야 하지 않겠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동갑내기 친구 옥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옥분의 말에도 그저 웃음으로 답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사실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참는 시간이 예전보다 짧아졌고 깊은 바다로 내려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럼에도 순자 할머니가 바다를 떠나지 못한 이유는 뭔가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가끔 물질을 하다가 문득 멀리 보이는 물결의 시선이 멈출 때면 그날 구해준 돌고래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놈이었겠지. 돌고래가 어떻게 은혜를 알아? 마을 노인들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만은 알고 있었어요. 돌고래의 영리한 눈빛과 자신을 바라보던 그 순간을, 그리고 등지느러미에 난 상처도 선명히 기억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다른 해녀들은 모두 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잔치에 잠시 얼굴을 비춘 후 조용히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고 햇살은 물결 위에서 반짝였어요. 이런 날 바다에 안 나가면 섭섭하지. 순자 할머니는 혼자 입고 벗기 불편한 잠수복 대신 오래된 물질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천으로 된 물질복만 입고 추운 바다에 들어가곤 했었죠. 이제는 보온이 잘 되는 현대식 잠수복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옛날 방식으로 바다를 만나고 싶었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순자 할머니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가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뿐이었어요. 물안경을 쓰고 태왁을 끌어안은 채 천천히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발목을 감싸고 점점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딸 미영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번 가을이 지나면 물질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기로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물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다의 모든 것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순자 할머니는 익숙한 동작으로 바닷속으로 잠수했습니다. 해녀의 삶 수십 년, 이 순간만큼은 여전히 젊은 소녀처럼 느껴졌어요. 물속에서는 나이도 아픔도 잊혀졌습니다. 오직 바다와 하나가 되는 그 느낌만이 있었죠. 파란 물결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어 바다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익숙한 바위 근처에서 성게와 소라를 채취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얕은 곳에서 작업하던 할머니는 문득 더 깊은 곳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이라면 좀 더 깊은 바다도 보고 싶어. 오래전 자주 가던 깊은 바다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특별히 큰 전복이 많이 나왔지만 최근 몇 년간은 숨이 차서 그곳까지 가지 못했어요.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그곳을 보고 싶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결심을 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더 깊은 곳을 향해 헤엄쳤어요. 바다 색깔이 점점 더 짙은 푸른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익숙한 암초와 바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억 속에 그곳이 맞았습니다. 여기야. 아직 그대로네. 순자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으로 바위 틈새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큰 전복 몇 개가 단단히 붙어 있었어요. 하나를 떼어내려고 손을 뻗은 순간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린 것처럼요. 하지만 이건 구름이 아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상어였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상어를 마주치는 일은 드물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특히 이렇게 깊은 곳에서는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미 물속에 들어온 지 꽤 시간이 흘렀고 곧 산소가 떨어질 것이 분명했어요. 그렇다고 급하게 수면으로 올라간다면 상어의 주의를 더 끌 수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상어는 여전히 순자 할머니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물러나면 바위 뒤로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피할 곳을 찾았지만 마땅한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순자 할머니의 머릿속에 딸 미영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손자의 웃음소리도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서울의 집과 이제는 갈 수 없게 된 새로운 삶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상어는 이제 불과 몇 미터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전복을 천천히 반대편으로 던졌어요. 상어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상어는 전복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여전히 순자 할머니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폐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곧 숨을 쉬어야 했어요. 하지만 수면까지는 너무 멀었고 상어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모아 옆으로 헤엄치려 했지만 나이든 몸은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상어가 순자 할머니를 향해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 공격 태세를 취한 것이 분명했어요.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는 바다의 모든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바닷속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 했어요.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이 보였습니다. 크고 단단한 턱이 열리는 순간 순자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칼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칼이 거대한 상어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에게 마지막 안부 전화라도 했어야 했는데 손자에게 할머니의 바다 이야기를 더 들려주지 못하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사라졌는지 알게 될까? 순자 할머니의 뺨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차가운 바닷속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어는 이제 불과 1미터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강력한 몸이 물속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바닷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물속에서는 소리가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알기 어렵지만 분명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휘익, 휘익. 고주파의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상어가 갑자기 주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에 놀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숨을 참고 있었지만 이제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이대로 수면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다시 순자 할머니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른 속도로요.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고 그대로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강력한 물살이 순자 할머니의 주변을 스쳤어요. 그리고 거대한 무언가가 상어와 할머니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뜨려고 노력했어요. 흐릿한 시야로 보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돌고래였습니다. 아니, 돌고래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돌고래들이 빠른 속도로 상어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상어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돌고래들은 마치 계획된 듯이 상어를 몰아내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할머니의 팔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서서히 위로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의 옆에서 함께 수면을 향해 올라가는 등지느러미에 옅은 상처가 있는 돌고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돌고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순자 할머니는 흐릿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처, 3년 전 자신이 실수로 낸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몸이 물 위로 떠올랐을 때 해변에서 그녀를 찾던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순자 할머니가 보이지 않자 걱정했던 것이죠. 순자 할머니가 혼자 물질을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된 이웃들이 해변으로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물 위로 떠오른 순자 할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해변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의 몸이 갑자기 물 위로 솟아오르는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의 몸 주변을 맴도는 돌고래들의 모습이었어요. 저게 뭐야? 돌고래들이잖아. 빨리 순자 할머니를 구해야 해. 마을 청년 몇 명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돌고래들은 사람들이 다가오자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순자 할머니의 상태를 지켜보는 듯 조금 떨어진 곳에서 머물렀어요. 청년들이 순자 할머니를 해변으로 옮겼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유일한 의사였던 정 선생이 급히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옥분이 할머니가 울부짖으며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 선생의 손길이 계속되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움직임이 없었죠. 30초, 1분.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멀리서 달려온 미영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연락을 취한 모양이었어요. 미영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왜 어머니를 더 일찍 서울로 모시지 않았을까? 왜 더 강하게 말리지 않았을까? 어머니, 제발, 제발 일어나세요. 약속했잖아요.
이번 가을에 서울로 오기로. 미영의 흐느낌 소리가 해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 선생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입에서 바닷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녀는 힘겹게 기침을 시작했어요. 숨을 쉬어요. 살아계세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지만 살아있었어요. 급히 마을 보건소로 옮겨진 순자 할머니는 산소 공급을 받으며 천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닷물 때문에 쉰 상태였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보건소예요. 다행히 살아계세요. 순자 할머니의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깊은 바다, 상어, 그리고 돌고래, 등지느러미에 상처가 있는 그 돌고래. 순자 할머니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미영이 그녀를 부드럽게 눌렀어요. 어머니, 움직이시면 안 돼요. 좀 더 쉬셔야 해요. 아니, 돌고래가 있었어. 내가 봤어.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선생은 미영에게 속삭였어요.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일 수 있습니다. 쉬시게 해드리세요. 하지만 옥분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도 봤어. 돌고래들이 순자를 수면 위로 밀어 올렸어. 여러 마리였지. 이야기를 듣던 어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돌고래 중 한 마리의 등지느러미예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마치 칼로 베인 듯한 자국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돌고래였어요. 자신이 3년 전에 구해준 그 돌고래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마치 은혜를 갚는 것처럼요. 다음 날 순자 할머니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 선생은 하루 더 보건소에서 관찰하자고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바다가 보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미영은 어머니의 완고한 성격을 잘 알기에 결국 휠체어에 태워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그만 서울로 가요. 이제 바다는 정말 위험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이번 일이 끝나면 서울로 갈게. 약속할게. 어떤 일이요? 그 돌고래를 한 번만 더 봐야겠어. 인사라도 하고. 미영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고집을 알기에 그리고 어제의 일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해변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나타나자 모두가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손에 작은 물고기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들 하는 거야?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옥분이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돌고래들을 부르는 거지. 어제 내가 말한 그 돌고래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 순자 할머니는 감동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차례로 물고기를 바다에 던졌지만 한참이 지나도 돌고래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돌고래들은 자유로운 동물이니까요. 어제 우연히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영이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실망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해변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멀리서 수면을 가르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결이었지만 곧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돌고래였습니다. 아니, 돌고래 떼였어요. 10마리가 넘는 돌고래들이 해변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저기. 어린아이의 외침에 모두가 바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돌고래들은 해변 가까이까지 다가와 원을 그리며 헤엄쳤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다른 돌고래들보다 앞으로 나와 수면 위로 뛰어올랐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그 등지느러미에는 희미한 상처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 돌고래야. 순자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미영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대신 미영은 어머니의 휠체어를 물가 가까이로 밀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바다를 향해 흔들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돌고래는 다시 한번 물 위로 뛰어올라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돌고래들과 함께 천천히 먼 바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기 전 등지느러미에 상처가 있는 돌고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해변에 모인 사람들은 그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자연이 보여준 경이로운 순간이었어요. 상처 입은 돌고래를 구해준 해녀에게 그 돌고래가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서울로 갈 수 있겠다. 미영은 어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이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새 삶, 손자와 함께할 시간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바다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그녀의 일부로 남을 것이니까요. 3개월 후 서울의 작은 아파트.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끝없이 흐르는 차들, 그리고 멀리 한강의 물결까지. 바다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7살 손자 민우가 뛰어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파란색으로 가득한 그림 속에는 돌고래와 할머니가 함께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안았습니다. 와,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우리 민우가 그렸어? 네. 선생님이 동물 이야기 그리기라고 했는데 저는 할머니랑 돌고래 이야기가 제일 좋아요. 순자 할머니의 돌고래 구출 이야기는 이제 민우의 유치원에서도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미영이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온 후 그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바다의 은혜를 갚은 돌고래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심지어 해양생물학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영이 약과 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순순히 약을 받아 마셨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민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주말이면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은 한강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제주의 바다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창문 밖 도시의 소음과 불빛 속에서도 그녀의 귓가에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은 돌고래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주도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미영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어요. 민우도 할머니 고향을 보고 싶어 하고 저도 오랜만에 바다가 보고 싶어요. 물론 어머니는 물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만. 순자 할머니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제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어요. 물론 이제 물질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바다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주말 가족은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제주도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와 녹색의 오름들, 그리고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해변. 순자 할머니의 고향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랑리 마을에 도착하자 옥분이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변 근처에 바다 이야기라는 작은 카페가 생겼고 그곳에는 순자 할머니와 돌고래의 이야기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우리 마을이 요즘 조금 유명해졌어. 내 덕분이지. 옥분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민우는 신이 나서 해변을 뛰어다녔고 미영과 사위는 마을 구경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 할머니는 혼자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바다는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파도 소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금 넓어진 해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이제 무릎도 많이 좋아져서 짧은 산책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해변 끝에 이르렀을 때 순자 할머니는 작은 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바구니 안에는 멸치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서울로 떠나기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어요. 천천히 멸치를 꺼내 바다에 던졌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 손자도 있고 딸도 있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순자 할머니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바다에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돌고래가 들을 리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작별의 마음을요. 멸치를 다 던지고 난 후 순자 할머니는 모래사장에 앉아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무언가가 빛나는 듯 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달빛이 반사된 것인가 싶었지만 곧 그게 무엇인지 알아차렸어요. 돌고래의 실루엣이었습니다. 멀리서 물 위로 뛰어오르는 돌고래의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아들 또 왔구나. 순자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다와 그녀 사이에는 이제 특별한 약속이 있었어요. 서울에 살더라도 제주에 올 때마다 이렇게 해변에서 만나는 약속이요. 돌고래는 한 번 더 물 위로 뛰어올랐고 그리고는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서울과 제주 두 곳에 모두 있었어요. 도시의 편안함과 가족의 따뜻함, 그리고 바다의 추억과 약속까지.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고맙다 바다야. 내 평생의 친구였던 너에게. 해변의 모래사장에는 그녀의 발자국만이 남았고 달빛이 그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며 속삭였고 그 속삭임 속에는 순자 할머니와 돌고래의 이야기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교감,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바다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